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심이만이라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완전히 큰 착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걸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면 성실은 50대까지만 통하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30년, 4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지금 삶이 무료하고 허전하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변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만 반복하죠. 우리 인생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퇴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뭐 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게 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뭔가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직 하나만 배웠어요. 열심히 일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야근했으며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고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갔으며 부모님 생신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바쳤죠.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정년퇴직 통보를 받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가족들도 당황스러워하죠. 아빠가 집에 왜 있어? 평일 낮에 집에 있으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으니 좀 쉬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2달째부터는 이상해집니다. 뭔가 허전하달까? 3달째부터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6달쯤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병원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특히 남성 환자 증가율이 더 높죠. 왜 그럴까요? 평생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일이 없어지니까 존재 이유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합니다. 몸도 멀쩡하고 머리도 맑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이게 정말 다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60대는 젊다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우린 평생 근면 성실하게 살라는 말만 들었지 창조적으로 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있게 살라는 말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4세 강태수 씨는 37년간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학원 강의도 했으며 방학 때는 교재 연구를 했습니다. 37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았죠. 동료들은 강 선생님을 모범 교사라고 불렀고 학생들은 존경했으며 학부모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성대한 송별식을 열어줬고 꽃다발도 받고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처음 석 달은 꽤 편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도 되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었으며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건강 이야기와 자식 자랑이 전부였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7년간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조차 필요 없어진 것 같았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한대 같이 다녀볼까? 강 씨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가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첫날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사진기 잡는 법부터 배웠고 셔터 누르는 것도 서툴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재미있어 보였는데 강 씨만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업이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냈거든요.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찍어오라는 과제였습니다. 강 씨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7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처음 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강 씨는 1시간 동안 공원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고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흐릿하고 구도도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사진을 발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선생님도 구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상관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나가서 찍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 동네 골목을 걸었고 시장에도 가보고 하천에도 가보고 산책로도 가봤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모든 게 새로웠죠. 6개월쯤 지나자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강 씨의 작품도 걸렸어요. 가족들이 와서 봤을 때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찍은 거 맞아? 정말 잘 찍었네. 아들도 칭찬했죠. 아빠, 감각 있으시네요. 그 순간 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강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찍을까 고민했고 날씨를 확인하고 빛의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편집했으며 주말에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출사를 다녔죠. 37년간 숫자로 세상을 보던 그는 이제 빛과 색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감성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제자가 찾아왔을 때 강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더라. 37년간 교실에만 있었는데 이제야 밖을 보게 돼서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1년 전 퇴임식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시작했고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라는 말은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둘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의 사진 실력은 처음에 형편없었고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본인은 즐거웠습니다. 그게 충분했죠.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착해왔어요. 이제는 과정을 즐길 때입니다. 셋째, 세상을 다시 보는 눈입니다. 그는 37년을 살았던 동네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롭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는데 60대 이후는 8번째 단계, 자아 통합 때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발견하는 자아 통합입니다. 강태수 씨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37년의 교직 생활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했죠. 수학 교사로서의 경험을 사진 작가로서의 자산으로 바꾼 겁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 재해석한 거예요. 통합에 성공하면 지혜를 얻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디론을 주장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데 젊었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학생, 직장인, 부모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강태수 씨는 37년간 수학교사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사진을 찍는 강태수라는 개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예요. 철학자 니체의 자기 극복 개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강 씨는 수학교사였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개인의 이야기를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보면 우리 사회는 60대를 너무나도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 은퇴자,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준비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근면 성실만 강조했지 정작 퇴직 후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재미를 찾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는 제2의 인생입니다. 제1의 인생에서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제2의 인생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술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새롭게 엮어가고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강태수 씨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동네 산책과 사진 찍기죠.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수학교사의 관찰력과 평생의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경험과 관점과 방식을 새롭게 엮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창조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림, 악기, 글쓰기, 요리.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유튜브,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두 번째 방법, 완벽을 버리세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세 번째 방법,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노트에 오늘 한 일과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손글씨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기록은 여러분의 변화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네 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지 말고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 환경을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낯선 환경은 뇌를 깨우고 창조성을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엔 당연히 실패가 따릅니다. 그 실패 자체가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이제는 실패해도 괜찮은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나눔으로 완성하세요. 배우고 느낀 것을 가족, 친구, 혹은 SNS를 통해 나누어 보세요. 나눌 때 기쁨과 의미가 배가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7가지 방법 중 오늘 당장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학의 지혜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것을 제오다이모니아라고 불렀죠.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경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력입니다. 그 잠재력을 새롭게 표현하고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의 작은 실천, 그 습관이 쌓여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기억하시나요?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단계죠. 60대 이후,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아 실현을 위한 완벽한 시기입니다. 생계 걱정도 덜었고 자녀 교육도 대부분 마쳤죠.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매슬로가 연구한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이었고 자발적이었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말도 함께 새겨볼까요? 그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의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사르트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60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양의 지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 작은 걸음이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도 가르쳤죠.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여러분의 작고 부드러운 노력도 그렇습니다.
매일 10분씩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요. 첫째,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하기. 둘째, 완벽을 버리기. 셋째, 매일 기록하기. 넷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 다섯째, 환경 바꾸기. 여섯째, 실패 두려워하지 않기. 일곱째, 나눔으로 완성하기.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오늘 선택해보세요. 노트를 사러 가도 좋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검색해봐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서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문을 열 열쇠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그 힘으로, 평생 성실하게 일한 그 에너지로, 자식을 키우며 보여준 그 인내심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 강인함으로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그 열정을, 그 헌신을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 즐길 자격, 창조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의 빚을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돌려주세요. 여러분의 60대가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조늘이 기대되는 그런 날들이, 저녁에 잠들 때면 오늘 하루가 감사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60년을 살아낸 그 자체가,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그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이고, 더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걸음을 내딛고,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7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음속으로 번호를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오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열어갈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창조하세요. 여러분의 60대가 가장 아름답고 담대한 모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